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중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개가 남자가 보조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자 친구가 이야기하죠. 남자 보조개는 남녀와 상관없이 유전이 된다. 즉 상염색체에 있다. 우리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성염색체는 XY 염색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상염색체, 보통염색체라는 겁니다. 이 보통염색체, 쌍을 이루는 보통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 자, 이맛은 우성은 V자형 쭉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자형. 다음 보조개가 있는 거죠. 보조개가 없는 거. 다음 깃불이 분리형. 깃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착형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바로 쭉 선이 내려갔다는 거죠. 요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성이라는 거죠. 우성이 뭐인가 알죠? 대립행질이 두 가지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만 표현되는 거죠. 다음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거하고 안 젖혀지고 쭉 뻗어지는 거하고 이런 경우. 이 외에도 미맹 PTC라는 약품의 사실 독약인데 아주 묽게 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미맹이고 느끼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혀는 여러분들이 혀를 쭉 내밀고 V자로 오므렸을 때 오므려지는 사람과 안 오므려지는 사람, 다음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것도 모두 다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더 공부할 것도 없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즉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멘델의 법칙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델의 법칙 앞에서 우열의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분리의 법칙 적용하듯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맹의 유전. 미맹은 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PTC라는 시약이 있습니다. 이 독약이죠. 이걸 아주 묽게 하면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각의 반응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자 반응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우성 유전자를 큰 A, 열성 유전자를 작은 A, 대문자 A, 소문자 A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전자형을 가계도의 기호 옆에 표시해보자. 바로 가계도의 기호에 표시해보는데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별표로 표시하고 정상이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고 미맹은 열성이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는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를 나타내고 파란색 네모는 정상인 남자, 파란색 동그라미는 정상인 여자, 분홍색 네모는 미맹인 남자. 자, 정상이 우성이고 미맹이 열성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정상은 큰 A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A를 안 쓰고 T를 쓰겠습니다. 테스트 해서 뭐 T로 쓰나 A로 쓰나 상관이 없는데 정상인 것은 큰 T, 미맹인 것은 작은 T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인 사람의 유전자는 큰 T가 가능하고 큰 T, 작은 T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큰 T, 작은 T도 가능한데 아래에서 미명이 나오는 거야. 즉, 여기에 미명인 여자, 남자는 둘 다 작은 T, 작은 T죠. 작은 T, 작은 T. 작은 T, 작은 T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T가 올라오면은 여기에서는 큰 T, 큰 T 되면 가능할까, 안 할까? 큰 T, 큰 T. 불가능하죠. 작은 T가 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큰 T, 작은 T. 자, 여기에서도 엄마도 어떻게 될까요? 큰 T, 작은 T여야 되겠죠. 그래야 작은 T, 작은 T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래에서는 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큰 T, 큰 T, 큰 T도 가능하고 큰 T, 작은 T도 가능한데 여기서 작은 T, 작은 T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면 안 되겠죠. 큰 T, 작은 T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T, 작은 T. 자, 그러면 이제 분홍색은 작은 T, 작은 T 되겠죠. 다음 여기에는 큰 T, 큰 T도 가능하고 혹은 큰 T, 작은 T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는 뭐 확정적이 아니니까 뭐 별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아래는 뭐 전부 다 작은 T겠죠. 작은 T. 분홍색은 볼 것도 없이 작은 T, 작은 T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별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깃불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불이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분리행이 있고 요렇게 된 사람이 있고 다음은 요렇게 부착행이 됐죠. 여기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 분리행이 우성이랬습니다. 분리행이 우성. 자, 그럼 분리행은 유전자는 요것도 가능하고 또 요것도 가능하겠죠. 부착행은 요것만 가능합니까?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큰 이가 하나 있으면은 우열 법칙에 의해서 우성만 표현된다 했죠. 그래서 큰 이도 가능하고 큰 이, 작은 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 분홍색의 경우에 여기에는 작은 이겠죠. 자, 여기에는 큰 이, 작은 이 혹은 큰 이가 가능한데 요 아래 작은 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큰 이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엔 자연히 큰 이, 작은 이입니까? 다음 요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이, 작은 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큰 이, 작은 이가 오고 여기에는 작은 이만 되겠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 유정,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그 우열관계를 보면은 A와 B는 우열관계가 동등하고 즉 중간 유전에 해당되는 거죠. 중간 유전에 해당되고 O형은 열성입니다. 따라서 A형은 유전장이 AA와 AO가 있습니다. AO. B형은 BB와 BO가 있죠. BO. AB형은 뭐 유전자인과 표현이 똑같습니다. O형은 OO만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사람의 경우에 다인자, 즉 우리가 앞에서 2상 이상의 유전의 경우를 공부했죠. 같이 사람의 키, 몸무게, 피부색 이 경우에 여러 쌍의 대리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가계에도
분수인데 혈액형 분수입니다. 그림에서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이다. 가나의 혈액형 유전자는 유전자는 각각 무엇인가 표시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형은 앞에서 뭐라 했죠? A와 AO가 있다 했죠. B형은 BB와 BO가 있습니까? 이게 다 가능합니다. O형은 뭐 OO고 AB는 AB고. 자 따라서 가나는 O형이 나왔단 말은 O가 다 있다 이말. O형은 OO밖에 없으니까 가나의 경우는 AO BO겠죠. 다른 게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야 O형이 나오겠죠. 다음은 AB형과 O는 OO밖에 없으니까 이 A형은 AO다 이 말이죠. AO. 그리고 이 아래에서 A형은 어떻게 됩니까? A형은 AO겠죠. 그리고 이제 다의 경우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뭐 단서가 없으니까 이거는 단서가 없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AO인 경우와 OO인 경우가 있네요. AO는 A형이고 OO는 O형이죠. 다는 A형일 수도 있고 O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마지막 행성평가 문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중 대립행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행질과 그렇지 않은 행질이 예를 들어 각각 한 가지씩 써보자. 뭐 우리가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죠. 다음 두 번째, 부모가 모두 쌍꺼풀인 경우와 외꺼풀인 자녀가 쌍꺼풀인 경우 외꺼풀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우열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